대릴사유로 조용히 살면서 미래 여자의 뒷배를 믿으려 했건만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 시녀가 먹인 약에 취해 처제의 침대로 납치됐습니다. 함정에 빠져 모함을 당하고 결국 대국마저 폐해진 채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명예도 인생도 끝났다 싶어 쫓겨날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진실을 알게 된 아내는 당신을 멸시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지켜줬습니다. 게다가 저월복으로 신비한 망치를 태우게 되었죠. 툭 치기만 해도 1000개 공법을 얻을 수 있고 최고급 명단도 사탕처럼 먹게 됩니다. 내공이 폐해진 탓에 의식이 희미해지며 정신을 잃어가던 찰나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에 걸린 평범한 나무 망치 펜던트가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죠. 순식간에 아랫배로 날아들더니 부서진 단전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극심한 통증에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곧이어 형용할 수 없는 거대한 에너지가 몸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잠시 후 눈앞의 감옥은 사라지고 그 대신 구름과 서광이 가득한 기이한 세상이 펼쳐졌죠. 그 중심에는 빛나는 거대한 수정탑이 솟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을 신퇴의 기령이라 소개하며 믿기 힘든 사실을 알려줬죠. 그 나무 망치는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 바로 전설의 신퇴였고 이미 당신의 몸과 하나가 되어 혼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당신은 신퇴의 9번째 주인이 된 거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혼천대륙에서 혼수행자가 되기 위한 핵심은 혼물을 인집하는 것인데 당신은 겨우 형태만 잡았다가 온몸의 일격의 단전이 박살나 그의 형체마저 흩어졌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령은 혼물이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신퇴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반신반의하며 내면을 들여다본 당신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만신창이었어야 할 몸이 감쪽같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경맥과 혈육, 단전까지 마치 새로 빚은 것처럼 부서진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전 안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나무 망치가 있었죠. 그제야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기령은 이 수정탑이 성탑이며 신퇴의 제작자가 남긴 보물 창고라고 했습니다. 탑은 총 5층으로 나뉘며 높이 올라갈수록 보물은 더 귀해진다고 했죠. 새 주인이 된 당신에게 1층에 입장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질문을 하기도 전에 성탑 1층 문이 소용돌이치며 강한 힘으로 당신을 빨아들였습니다. 어지러운 순간이 지나고 화려한 대전 한복판에 떨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대전 안은 수정알로 가득했죠. 기령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1층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제한 시간 내 알깨기 보물찾기죠. 3분 동안 신퇴로 수정알을 마음껏 깨드리세요. 절반은 보물이 들어있고 절반은 꽝입니다. 보물이 나오면 행운 수치가 오르지만 꽝이면 수치가 깎입니다. 최종 수치가 플러스라면 나온 보물을 모두 가져갈 수 있죠. 하지만 마이너스라면 보물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어리둥절해하는 당신에게 기령의 닿은 말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전 주인인 8대 주인의 운이 너무 나빠 행운 수치에 막대한 빚을 남겼다는 겁니다. 규칙에 따라 그 빚은 고스란히 당신의 몫이 되었죠. 초기 행운 수치는 290입니다. 이 순간 전 주인을 끌어내 패주고 싶었지만 욕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머리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당신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신투를 들어 가까운 수정날을 내리쳤습니다. 결과는 첫 판부터 꽝, 수치가 10 더 깎여 결국 300이 되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속상해할 겨를도 없이 계속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두 번째 알이 터지자 보랏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무려 유품용단인 자원당이 나타나자 눈이 휘둥그레졌죠. 문화성 같은 변두리에서는 욕품용단은커녕 가장 낮은 일품용단조차 구경하기 힘든 귀한 보물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열광할 이 보물은 잠시 얼굴만 비추더니 기령의 비정한 말과 함께 행운 수치 20점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욕품영단이 눈앞에서 날아갔죠. 피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슬퍼할 새도 없이 세 번째 망치질에 황금빛이 터졌습니다. 은은한 빛을 뿜는 두루마리가 나타났고 기령은 1000개 공법 철뇌결이라 외쳤죠. 이번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욕품명단도 귀하지만 1000개 공법은 천청제국 전역을 뒤흔들 정도의 엄청난 보물이니까요. 0개 공법만 있어도 가문의 보물인데 하물며 1000개라니요. 하지만 이 귀한 보물도 그저 빛으로 변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행운 수치 200점을 갚는 데 쓰였거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보물 창고가 아니라 침만 흘리게 만들면서
전주인의 빚을 갚게 하는 곳이란 거려. 오기가 생긴 당신은 더 미친 듯이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행운 수치를 플러스로 돌려 모아야 이 모든 게 당신 것이 되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은 미친 듯이 휘둘렀습니다. 꽝, 꽝. 계속되는 광 속에 가끔 유품 영단이 섞여 나왔고 지게 혼병과 희귀 보물들도 등장했죠. 보물이 나올 때마다 기뻤다가 다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꽝을 칠 때마다 시공간을 넘어 전주인의 조상까지 욕하고 싶었죠. 특히 기급 혼병인 청혼단검이 나왔을 때 당신은 뒷목을 잡았습니다. 천청제국을 다 뒤져도 몇 개 없을 귀한 혼병인데 겨우 60점 빚을 갚는데 소멸했거든요. 시간은 쏜살같이 흐르고 당신의 심장은 타들어갔습니다. 마지막 10초, 행운 수치는 여전히 60, 종려 5초 전이 되자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방이라는 심정으로 눈앞의 알을 향해 힘껏 내리쳤죠. 바로 그때 대전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전에 어떤 보물보다도 눈부시게 빛나는 덜류 덩어리가 알 속에서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기령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진지해졌죠. 당신이 뽑은 건 바로 되신 정화입니다. 당신은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고서에서나 보던 전설의 물건이었거든요. 기록조차 희귀한 최고의 홀력 정화였습니다. 게다가 뇌속성이라니 홀력의 정수이자 너무나 귀해서 천개 공법조차 비비지 못할 정도지. 그런데 곧바로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정령이 대개 두 가지 선택지를 줬어. 이 뇌신 정수로 빚을 갚아 행운 수치를 정상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그냥 이걸 가지는 거지. 단 행운 수치는 60 그대로고 고민할 것도 없지. 넌 거의 소리치듯 대답해서 가질 거야. 그렇게 보물 찾기는 끝났어. 넌 60의 행운을 안고 신추 공간으로 돌아왔지. 그런데 이번만큼은 소개는커녕 오히려 엄청난 이득이었어. 기린이 말해주길 뇌신 정수가 신초에 흡수되어 내 재질을 재구성하고 있대. 서둘러 몸 안을 살펴보니 정말로 그 작은 나무 망치가 끊임없이 전류를 내뿜으며 내 사지백회로 퍼져나가고 있었어. 정령도 재구성된 체질의 이름을 말했지. 뇌신성체. 이 체질은 총 5단계로 나누는데 만약 완벽하게 수련한다면 무궁무진한 천리를 부릴 수 있어. 그 말을 듣자 성탑을 바라보는 내 눈빛이 완전히 변했어. 원래는 그저 뜻밖의 얻은 목숨 부지형 폐인 줄 알았는데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야. 이곳은 나르지 않는 보물산이라는 걸. 넌 곧장 언제 다시 성탑에 오냐고 물었지. 정령의 대답은 명쾌했어. 신추성결을 익히기나 하면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대.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 신추성결은 내가 재혼경에 도달해야 정식으로 수련할 수 있거든. 재혼경이라는 경지는 천창제국 전체에서도 인류 강자로 꼽혀. 지금의 너는 재혼경은커녕 지옥 같은 감옥에서 살아나갈지도 미지수지. 그런데 뇌신성체를 얻고 나니 처음으로 목표가 머지않게 느껴졌어. 하지만 상상에 빠지기도 전에 정령이 갑자기 주의를 줬어. 누가 오고 있어. 곧 쫓겨날 거야. 다음 순간 눈앞이 다시 번쩍하더니 넌 다시 축축하고 어두운 감옥에 누워 있었어. 곧이어 발소리가 들리더니 자란이 나타났어. 그를 본 순간 내 눈빛은 사들하게 식었지. 그가 약을 먹이고 화살을 쏘지 않았다며 이런 처지가 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그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싱글벙글 감옥 밖에 서서 비꼬는 말투로 말해서 서방님 보러 왔어요. 넌 아무 말 없이 그저 차갑게 노려봤지. 잘하는 내 반응을 보더니 더욱 친근하게 웃어댔어. 마치 내 비참한 꼴을 감상하러 온 듯. 드디어 멍청함을 벗었냐며 조롱했지. 하지만 넌 곧 이상함을 느꼈어. 이런 짓을 저지른 시녀가 도망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감옥까지 오다니 잘 때 정상이 아니었지. 아니나 다를까? 그는 열쇠를 꺼내더니 직접 옥문을 열었어. 그제야 보니 감옥 간수는 이미 통로에 쓰러져 있었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지. 분명 중독된 상태였어. 자라는 안으로 들어오더니 더는 헛소리조차 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 널 저 세상으로 보내주러 왔다고. 비수가 번득이더니 내 가슴을 향해 사정없이 내리꽂혔어. 다행히 기력은 회복되지 않았어도 몸의 상처는 신추가 고쳐놓은 상태였지. 본능적인 감각은 살아있었어. 넌 몸을 굴려 겨우 피했지. 곧이어 그의 손목을 나가채며 칼을 뺏으려 했어. 그런데 합을 겨루는 순간 바로 뭔가 잘못됐음을 알았어. 자라는 평범한 시녀가 아니었어. 그는 무려 혼수저였지. 넌 아직 향기운이 남아서
기력이 부족한데 그의 몸에서 혼력이 요동치더니 내 손을 억세게 튕겨냈어. 그 후 그는 일그러진 표정으로 다시 비수를 휘둘러 왔어. 현장에서 널 제압하겠다는 기세였지. 예전에 너였다며? 이번 판은 거의 패배 확정이었겠지만 지금의 너는 단전이 폐지됐던 그때의 내가 아니야. 다시 그의 손목을 잡는 순간 내 마음이 움직였어. 몸속에서 재구성 중이던 의심정수를 갑자기 억지로 끌어올렸지. 다음 초 황색 번개가 내 손바닥에서 터져나왔어. 그의 팔을 타고 순식간에 자란을 덮쳤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어. 번개는 그의 몸속을 사정없이 휘저었고 그 상태로 30초나 지속됐어. 비수가 땅에 떨어지자 그는 완전히 맥없이 주저앉았어. 경악에 찬 두 눈만이 남아서 널 뚫어지게 쳐다봤지.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까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페인이어야 할 내가 왜 이런 무서운 힘을 쓰는지 말이야. 하지만 너도 편치 않았어. 체질 재구성 중에 억지로 힘을 썼으니 반동이 곧바로 찾아왔지. 자락이 쓰러지자마자 넌 울컥 피를 토했고 바닥으로 무겁게 구부러졌어. 다행히 반동이 치명적이지는 않았고 내신 성체의 형성 속도만 좀 느려졌을 뿐이지. 그래도 후회할 겨를은 없었어. 공격하지 않았다면 죽는 건 내 쪽이었으니까. 자란이 갑자기 입마금하러 온 배후의 인물이 누구일지 예난 속엔 이미 답이 있었어. 아마도 운봉과 울려요 남매겠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내 눈 속에 살기를 억누를 수 없었어. 그런데 바로 그때 복도에서 새로운 발소리가 들려왔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서둘러 고개를 들어보니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운이었어. 그를 보는 순간 긴장했던 신경이 겨우 좀 풀렸지. 그는 여전히 흰옷차림에 차분한 눈매로 이 어두운 감옥 안에 한 줄기 먼지 없는 달빛처럼 서 있었어. 그는 먼저 널 한 번 쳐다보고는 이어서 벽가에 쓰러진 의식 없는 자랑과 옆에 떨어진 비수를 보았어. 그가 무슨 일인지 묻자 넌 덤덤하게 대답했지. 날 죽이러 왔어. 운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딱 한마디 했어. 미안해. 넌 고개를 저으며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지. 하지만 그는 더 설명하지도 누구를 변호하지도 않았어. 그저 내게 일어날 힘이 있냐고 물었지. 내가 허탈하게 그를 쳐다보자 그는 모든 걸 알아차렸어. 다음 순간 그는 허리를 굽히더니 널 번쩍 업어 올렸어. 이 모습에 너조차 잠시 멍해졌지. 하지만 그는 차갑게 말할 필요 없다며 널 업은 채 한 걸음씩 밖으로 나갔어. 그의 등에 기대어 머릿결에 은은한 향기를 맡으며 그 차가움 속에 단호한 보호를 느끼자 마음 한구석에 묘한 안도감이 생겨났어. 넌 원래 이 먹구름이 거치고 나면 넌 운가에서 완전히 버림받겠지만 마지막에 널 지키러 나선 사람은 평소 서로 예만 차리며 지내던 말수 적던 아내였지. 그녀가 널 업고 감옥을 나왔을 때 현실의 아기가 몰아쳤어. 감옥 밖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고 순식간에 시선이 내게 쏠렸지. 혐오와 분노가 노골적이었어. 짐승만도 못하다고 욕하는 이,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운이라 내게 권하는 이도 있었지. 저런 쓰레기는 당장 버리라고. 욕설은 갈수록 심해졌고 침을 뱉어 널 죽일 기세였어. 내 안색이 어두워졌지만 운이라는 상관없다며 덤덤히 말했어. 그 한마디면 충분했지. 너도 알았으니까. 그녀는 널 믿어준다는 걸. 그녀는 널 업고 한 가지 돌아와. 침상에 눕혀진 뒤 병단에 한 병을 남겼어. 그녀가 말하길 널 꺼내준 건 가주 어른이고 자신은 명을 따랐을 뿐이래. 이 약도 가주님이 하사하신 거니 부성에 도움이 될 거라며 말을 마치고 바로 돌아섰지. 여전히 군더더기 없는 모습. 그게 평소 너희의 방식이었어. 이 혼사는 어른들의 결정이었지. 어릴 적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뭔가 가주에게 널 맡기게 됐고 대릴 사유로 들어오게 된 거야. 운이란도 할아버지 명에 따른 것뿐. 애틋한 사랑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다툰 적도 없었어. 그저 서먹하고 소원한 예만 차리는 관계였지. 그런데 이번만큼은 모두가 널 의심할 때 그녀가 직접 널 업고 나왔어. 책상 위 영단액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지. 하지만 너도 잘 알다시피 이건 파괴된 단전엔 소용없어.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 단전은 이미 신주로 복구됐고 중요한 건 이 약이 아니라 체내에 남은 외신 정수였지. 그래서 그 다음 사흘 동안 내부의 소문은 무시한 채 남은 정수를 흡수하는 데에 집중했어. 어느덧 사흘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방안을 비출 때 다시 눈을 떴지. 손바닥엔 번개가 흐르며 지지직 소리를 냈어. 내신 성체 재건이 끝난 거야. 더 놀라운 사실은
재건과 정수 흡수 덕분에 경지가 폭발적으로 상승해 응원경 대성에서 단숨에 응원경 정전에 도달했지. 거의 기적 같은 성장이었어. 지금의 너는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지. 몸속에 소용돌이 치는 힘을. 작은 나무 망치는 단전 안에서 번개에 감싸인 채 떠 있었어. 겉보기엔 소박해 보이지만 그 안엔 운명을 바꿀 거대한 기운이 숨겨져 있었지. 다시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 떠나시기 전 남겨주신 펜던트. 그저 유품인 줄만 알았는데 이토록 귀한 물건일 줄이야. 대체 무엇을 남겨주신 건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어. 그때 마침 울력이 문을 두드렸어. 대장모 우남의 정갈이 없지.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오늘 감은 비문은 빠지라고 대장모가 기권 처리하겠다더군. 넌 잠시 멍해졌다가 문득 떠올렸어. 오늘이 감은 비무 달이란 걸. 이 비무 대회는 상종 선발권이 걸린 일이었어. 운하성에서 3년마다 열리는 상종 선발은 젊은이들에겐 등용문과 같았지. 통과만 한다며 천창제국의 강력한 문파에 들어갈 수 있고 가문과는 비교 안 될 앞날이 열려. 운가는 수행 가문이라 예정된 추천권이 조금 있었지. 그래서 이 비모가 중요했는데 이미 보름 전에 신청했지만 워낙 사건이 많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야.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주저할 틈도 없이 방문을 박차고 나갔어. 비모장 방향을 확인한 뒤 그곳을 향해 질주했지. 울력은 멍하니 서서 엄청나게 빠른 내 뒷모습을 보며 완전히 넋이 나갔어. 페인이라 들었는데 저 속도와 몸돌림이 어딜 봐서 페인이라는 건지. 동시에 운가 비무장에서는 비무 열기가 뜨거웠어. 비무대 의 울리오는 붉은 옷을 입고 단 한 수의 상대를 날려버렸지. 장내엔 화무성이 터져나왔어. 모두가 그녀를 칭찬했지. 운가의 천재녀답다며 상종 선발은 따놓은 당상이라며 그녀도 축혀 세우던 소리에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어. 이어서 시선을 돌려 나무 아래선 운이란을 보더니 도발적인 눈빛을 보냈지. 하지만 운이란은 무덤덤했어. 상종도 안 하겠다는 듯이. 울리어는 이를 갈았지만 며칠 전 망신을 당하고 단전이 패해진 내 생각에 다시 기분이 풀렸어. 그때 마침 사회를 보던 집사가 명부를 펴고 다음 대진표를 외쳤어. 운경 대소운. 그 이름이 울려 퍼지자 비무장은 잠시 적막에 잠겼고 이내 여유가 터져나왔지. 사람들 눈에 비친 넌 더는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폐인이 돼서 절대 못 볼 거란 말도 있고 이를 갈며 욕하는 이도 있었어. 울리언을 욕보인 쓰레기라고. 운경은 이미 무대에 올랐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내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 한 번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고 다시 불러봐도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지. 웅성거리는 커져만 갔어. 그때 높은 단상 위에서 대장부 오남이 헛기침하며 내 대신 입을 열었어.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여행 중이라고. 입하는 기권하겠다며 그 말을 듣자 다들 그러면 그렇지 하는 눈치였어. 그렇게 운겸의 승리를 알리려던데 바로 그 순간 비무장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잠깐만요. 모두가 뒤를 돌아봤지. 다음 초 한 그림자가 길을 따라 달려왔어. 엄청난 속도로 순식간에 중심부에 도달했지. 나타난 사람은 바로 너였어. 그 찰나 다시 아유가 쏟아졌지. 전보다 훨씬 더 거세게 단상 위에 우남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운봉과 울라요도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버드나무 아래에 담담하던 우나란에 눈가에도 드디어 우애라는 빛이 스쳤죠. 연무장 주변에서는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 쓰레기가 감히 여기에 또 오다니. 그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나타나다니. 안면 볼 수도 정도가 있지. 쓰레기는 당장 연무장에서 나가라. 욕설이 연무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못 들은 척 빠르게 비무대에 올랐습니다. 사회를 보던 중년인에게 인사를 건넸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중년인은 누각의 온과 수뇌부를 보았습니다. 오남의 안색이 어두워지며 입을 열려던 찰나 옆에 노가주가 손을 저어 막았습니다. 사람이 왔으니 그냥 비무를 계속하게나. 그 한마디에 오남도 할 말을 삼킬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비무가 재개되었습니다. 상대인 운천은 당신을 곱게 보지 않았고 지금은 더욱 냉랭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줄곧 울려요를 짝사랑해왔기에 드디어 기회를 잡은 지금 그녀 대신 당신을 혼내주고 싶어 했죠. 온천의 주먹에서 백색 홀력이 뿜어져 나왔고 그가 순식간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당신을 쓰레기라 욕하며 울려요를 대신해 응징하겠다고 외쳤죠.
관중석에서도 환호가 터졌습니다. 온천, 전원을 박살내버려. 저 쓰레기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감히 려여 아가씨를 건드리다니. 페인이 돼도 할 말이 없지. 하지만 그 야유가 시작되자마자 다음 순간 거짓말처럼 끊겼습니다. 온천의 주먹이 코앞에 닿았을 때 당신이 가볍게 손을 뻗어 맞섰기 때문이죠. 콱직하는 든탁한 소리와 함께 온천은 끊어진 연처럼 날아가 비무대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거칠게 처박힌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래엔 순간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엄청난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모두가 페인이라 여겼던 당신이 이렇게 단숨에 온천을 단 한 방에 제압할 줄은요. 말도 안 돼. 정말인가? 단전이 파괴됐다고 하지 않았나? 저게 어디 봐서 페인의 실력이지. 누가 그의 수뇌부들도 멍해졌습니다. 사흘 전 분명 운봉이 말했었죠. 자신의 손으로 당신의 단전을 부쉈다고요. 그 때문에 온갖 수뇌부들도 방관했던 것입니다. 사건에 의구심이 들지라도 당신이 이미 충분히 가혹한 대가를 치렀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단전이 박살났다던 사람이 응환경 고수를 한 손에 날려버렸습니다. 우남도 잠시 멍해져 있다가 이내 눈빛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운인광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보아하니 매사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든 모양이군. 누군가의 덕분이라 고맙기까지 하네. 운인광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당신은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자에게 담담히 물었습니다. 승패를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중령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크게 외쳤습니다. 소은스님, 당신은 무대를 내려와 버드나무 아래 우내라 내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뚫어지게 보았고 차갑던 눈동자에 의문이 서렸습니다. 회복한 거야?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을 영단액으로 돌렸습니다. 그런 셈이지. 그 영단액이 큰 힘이 됐어. 운이라는 당신을 모았지만 잊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무리 귀한 영단액이라 해도 부서진 단전을 살릴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더 묻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비무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도 나무에 기댄 채 비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돌리자마자 멀리서 운봉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음산하고 서늘했으며 독사처럼 당신을 주워왔죠. 당신은 평온한 표정으로 그의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눈동자엔 온기라고 없었죠. 당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가문 비무대회 상종 선발 명단 때문만이 아니라 운동담례를 위해 왔다는 것을요. 사흘 전 그들이 당신을 짓밟았던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군중 사이로 서로를 노려보며 누구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곧 1라운드 비무가 끝났고 이어서 2라운드 대진 추첨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추첨통에 손을 넣어 두 개의 나무패를 뽑았습니다. 제1조 운봉 대성은 이름이 불리자 연무장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순식간에 열기로 들끓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대결이 아니라는 것을요. 며칠 전 스캔들에도 핵심 인물이 드디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운봉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정말 공교롭군.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소매 아래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미세한 황색 전류가 소리 없이 흘렀죠. 비무대로 발걸음을 옮길 때 오네란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멈칫하며 그녀를 돌아봤죠.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국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조심해. 지나칠 정도로 간결했지만 오히려 그 짧은 두 글자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렸습니다. 눈빛의 온기는 사라지고 뼛속까지 시린 한기만이 운봉을 향해 뿜어져 나왔습니다. 누가 그 운함의 안색은 좁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이번 대진표는 조작된 게 분명했죠. 운봉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응원경 정점으로 원경 직전인 뭔가 최고의 천재니까요. 비록 당신이 회복했다 해도 벌써 그와 붙는 건 무리였습니다. 그는 혼력으로 당신에게 전음했습니다. 피곤해라. 당신도 들었지만 그저 그를 한번 올려다보고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관이라니 그럴 순 없죠.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오직 운동을 꺾기 위해서니까요. 우남이 다시 설득하기도 전에 비무를 주관하는 중년이니 이미 손을 흔들어 시작을 알렸다.
운봉은 이 기회에 당신을 더 비웃으려 했으나 말을 막 시작하려던 찰나 당신은 이미 움직였다. 표범처럼 순식간에 앞으로 튀어나갔고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주먹 하나가 운봉의 안면을 노렸다. 운봉의 안색이 미세하게 변했다. 당신이 선제 공격을 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서둘러 몸을 돌려 뒤로 물러나며 당신이 피했다. 하지만 그가 겨우 중심을 잡자마자 당신은 어느새 몸을 돌려 쫓아와 전류가 흐르는 주먹을 다시 휘둘렀다. 운봉은 급히 팔을 들어 막았지만 충격에 밀려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무대 가장자리까지 가서야 겨우 멈췄다. 이 모습에 관중석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그는 운가의 제일 가는 천재인 운봉이다. 평소 또래들 사이를 휘젓고 다니던 그가 처음부터 당신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다니 내가 이 패물 녀석을 너무 엿봤군. 운봉이 차갑게 콧방귀를 뀌자 온몸에서 혼력이 갑자기 솟구쳤다. 다음 순간 옅은 은색권의 형상이 그의 머리 위에 나타났다. 헛물, 그것도 거물이었다. 이 장면이 펼쳐지자 무대 아래에선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이곳 우마성에서도 거물은 매우 뛰어난 헛물에 속했다. 인가 사람들은 그 은빛검을 보며 모두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마치 운봉이 전세를 뒤집는 장면을 본 듯했다. 가락 위에 노가주조차 살며시 눈을 뜨고 거문이 꽤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운인광의 얼굴에도 마침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일부러 오남죽을 힐끗 쳐다봤다. 그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다. 하지만 운봉에게 헛물이 있다면 당신이라고 없을 리 없었다. 다음 순간 당신의 홀력도 요동쳤고 머리 위로 어떤 화상이 서서히 드러났다. 하지만 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자 무대 아래는 물론이고 가락 위의 고위층들까지 멍해졌다. 당신의 헛물은 우스울 정도로 작은 미니 나무 망치였기 때문이다. 한동안 장적이 흐르더니 고지어 폭소가 터져나왔다. 저런 게 무슨 헛물이야. 애들 장난감으로 쓰기에도 작아 보이는데 웃겨 죽겠네. 저게 고작 저놈이 꺼낸 거라니. 온임광은 아예 대놓고 비웃음을 흘렸다. 저걸 헛물이라고 내놓다니 오남의 안색조차 굳어버렸다. 하지만 당신은 비웃음 소리가 안 들리는 듯 그저 조용히 제자리에 서 있었다. 표정은 냉담할 정도로 평온했다. 운봉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비웃으며 몰아붙였다. 그까지 망치로 내 검은과 비비려 하다니. 나를 마치며 그가 발을 내디뎠고 거늘든 채 맹렬히 달려들었다. 머리 위 검은은 순식간에 공격과 융합되어 극도로 날카로운 참격이 되어 당신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검의 기세는 공간을 가를 듯했고 주변 공기마저 윙윙거리며 압박했다. 겁많은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았다. 다음 순간 당신이 처참하게 당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가락의 오남도 다급히 피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검이 머리 위 한 뼘까지 다가왔을 때 당신은 마침내 짧게 두 마디를 내뱉었다. 됐다. 다음 순간 이변이 일어났다. 머리 위에 손바닥만 하던 나무 망치가 갑자기 거대해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수십 배로 불어나더니 2미터가 넘는 거대한 중퇴로 변했다. 당신은 그것을 한 손으로 꽉 움켜쥐고 앞을 가로막았다. 칭! 거문이 거대 망치에 부딪혔고 그대로 멈춰버리고 말았다. 운봉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당신은 이미 망치 자루를 꽉 쥐었다. 전류가 파도처럼 터져나왔다. 이제 내 차례다. 날이 떨어지는 순간 당신은 한 걸음 내디디며 거대 망치를 옆으로 휘둘렀다. 일광이 휘감긴 예전의 중퇴였다. 콱! 망치가 휘둘러지자 공기가 폭발하는 듯한 소리가 났다. 황색 외전이 폭발적인 힘을 싣고 운봉을 통째로 날려버렸다. 공중에서 충격파가 사방으로 튀었고 전류가 지지직거리며 울렸다. 운봉은 마치 넝마 조각처럼 무대 밖으로 멀리 떨어졌다. 바닥에 닿았을 땐 이미 온몸이 검게 탔고 숨결은 매우 불안정했으며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장내는 죽은 듯 고요해졌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결과가 이렇게 될 줄은. 운봉이 당신을 짓밟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망치 한 방에 그를 날려버렸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날카로운 비명소리 하나가 갑작스럽게 정적을 깨뜨렸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무대 아래 서 있던 올리오는 얼굴에 핏기가 순식간에 가져버렸다. 그녀는 미친 듯이 눈을 비벼댔지만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오라비와 함께 짓밟던 폐물 사회가 오늘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뭔가 최고의 천재를 한 방에 꺾다니. 가락 외에서도 운임광이 체면도 잊은 채 벌떡 일어났다.
안색은 극도로 험악해졌다. 오히려 오남은 잠시 멍해 있다가 곧바로 크게 기뻐하며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안 들게 뭐가 있나. 검은이 아무리 좋아봤자 내 사위의 망치 한 방이면 그친걸. 그는 일부러 내 사위라는 말을 강조했다. 운임광은 대꾸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몸을 던져 내려가 운봉의 곁으로 달려가 상태를 살폈다. 하지만 상태를 확인하자마자 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운봉의 겉모습은 그저 중상 같았지만 외부를 살펴보니 상대방의 몸속은 이미 난폭한 뇌력에 엉망이 되어 있었다. 숨결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그는 고개를 들어 당신을 노려보았다. 이 고약한 놈, 감히 이리 모진 손을 쓰다니. 당신은 그를 무심하게 한 번 쳐다보고는 변명조차 하지 않은 채 몸을 돌려 무대를 내려가려 했다. 3일 전 운봉이 당신의 단전을 부쉈을 때는 누구도 모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분노가 폭발한 운임광은 옥홍경의 위압을 현장에서 뿜어내며 당신을 향해 압박해왔다. 다행히 다음 순간 우남이 다락에서 급히 내려와 당신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운임광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운임광, 너는 체면도 없느냐? 아랫 사람의 비모에 내가 왜 끼어들어? 도 옥홍경 강자의 기세가 팽팽히 맞섰고 주변의 많은 후배는 얼굴색이 변했다. 상황이 통제불능이 되려 할 때 드디어 노가주가 입을 열었다. 그만해라. 노쇠하지만 묘험 있는 호통에 두 사람의 기세는 동시에 순식간에 흩어졌다. 노가주는 굳은 얼굴로 꾸짖었다. 너희 둘은 온 집안 후배들에게 망신을 줄 셈이냐. 우남과 운임과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다. 한 명은 안색이 철회색이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입꼬리가 계속 올라갔다. 우남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당신의 이 망치질 한 번이 단순히 비모 한 판을 이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운임광을 완전히 눌러버렸음을. 원래 집안의 많은 이들은 운임광의 다음 세대가 더 우세하다고 생각했고 가주 쟁탈전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운봉이 당신에게 적골이 되었으니 그 우위는 순식간에 사라진 셈이다. 당신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운봉은 겉으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상 예전의 기세를 영영 잃었음을. 당신의 그 일격 때문에 육신에 큰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외신 성체의 배려까지 그의 체내에 직접 주입했습니다. 설령 목숨은 건진다 해도 그는 앞으로 침대에 누워 지내며 겨우 숨만 붙어 있게 될 겁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죠. 비모를 진행하던 중년이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어렵게 소은의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관중석에서 당신을 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은 비모가 계속 진행되었고 당신이 버드나무 아래로 돌아왔을 때 운이란이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은 확실히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놀라움과 의임, 안도감, 그리고 아주 미세한 죄책감까지 섞여 있었죠. 그녀는 사실 진작부터 의심했습니다. 사흘 전 지하 감옥에서 자란이 당신 앞에 쓰러져 있었고 공기 중에 혼력의 파동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정말 폐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혼수행자를 역으로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의 모습으로 그녀의 추측은 완전히 사실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은 웃으며 그녀에게도 힘내라고 했죠. 바로 그때 두 번째 조의 비모가 시작되었고 무대에 오르는 사람들 중에 나침 운이란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대는 온가의 평범한 일족일 뿐이었기에 그녀에게 위협이 들 리 없었습니다. 몇 팝 나누지 않아 그녀는 깔끔하게 전투를 끝냈고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나무 아래 서 있던 당신은 아낌없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당신의 말에 운이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돌리는 순간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후 비모는 큰 파란 없이 흘러갔고 당신과 운이라는 무사히 성종 선발 명단에 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3명이 더 선발되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올려였습니다. 당신은 무대에서 그를 손봐주려 했지만 아쉽게도 대진표가 겹치지 않았습니다. 비노가 끝나자마자 당신은 머뭇거리지 않고 운이란에게 인사한 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전 속의 신퇴가 운봉과 싸운 뒤부터 심상치 않은 반응을 보였거든요. 방으로 돌아온 당신은 즉시 신퇴를 소환했습니다. 조용히 있던 작은 나무 왕치가 지금은 빛을 내며 깜빡거리고 있었고 웅웅거리는 소리까지 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했죠. 당신은 급히 퇴령에게 물었고 퇴령은 신퇴가 업그레이드 중이라 답했습니다. 그제서야
당신은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물건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요. 지금 활성화된 신퇴는 겨우 1단계 초기 형태였을 뿐입니다. 신퇴는 총 5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는 초소, 소소, 개성의 3층이 있습니다. 숙주의 실력이 오르고 신퇴가 전투에 참여할수록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구조였죠. 업그레이드를 마칠 때마다 외력이 강해지는 것은 물론 새로운 능력까지 해제됩니다. 업그레이드에 걸리는 시간은 1단계 기준으로 보통 2대3일입니다. 그날의 특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이틀 동안 당신은 아무 데도 가지 않고 방에 머물며 수련에 전념했습니다. 신태의 변화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요. 어느덧 이틀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비출 때 당신 체내에서 갑자기 진동이 일더니 신태가 스스로 날아올라 당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틀 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크기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손가락만 했던 게 주먹 크기만큼 자랐죠. 당신이 변화를 궁금해하자 태령이 느껴보라고 귀띔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집중하자 잠시 후 2가지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능력은 괴퇴입니다. 능력은 단순하면서도 아주 강력했습니다. 체내의 괴속성 에너지를 흡수하여 신퇴를 통해 뿜어냄으로써 본체보다 3배의 강한 뇌력을 발휘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내신 성체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수단인 셈입니다. 두 번째 능력은 단병입니다. 이 이름을 본 순간 당신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태령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이 능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깨달았죠. 재료만 제공한다면 신퇴가 주조사처럼 무기를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무병이나 혼병까지 무작위로 나옵니다. 당신은 처음엔 죄를 의심했습니다. 홍천 대륙에서 주조사는 매우 희귀한 직업이니까요. 무병만 만들 줄 알아도 어디서든 대접받으며 잘 살 수 있고 혼병 주조사는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태령의 말에 따르면 현재 가장 낮은 단계의 단병 능력으로도 영석 3개만 있으면 무조건 주조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혼병이 다울 확률은 낮지만 불가능은 아닙니다. 영석 3개면 무조건 성공이죠. 혼병의 가능성까지 있다니 그 말을 듣고 당신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급 무병 시세는 금화 200개이고 영석으로 치면 약 20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영석 3개로 하나를 만든다면 그 이유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즉시 가진 영석을 꺼내 먼저 3개를 탁자 위에 두었습니다. 기압을 넣자 단신퇴가 빛을 내뿜으며 영석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교한 두드림 소리와 함께 영석 3개는 금방 액체 상태로 녹았고 신퇴의 연속된 타격 속에 형태를 갖췄습니다. 잠시 후 첫 번째 완성품이 나왔습니다. 날카로운 단검이었습니다. 하급 무병이었죠. 단검을 쥐고 혼력을 주입해 가볍게 휘두르니 예리한 검기가 나타났습니다. 확인하고 나자 당신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성공에 이어 당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2번째, 3번째 결과물이 나왔고 불과 반각 만에 가지고 있던 영석 15개를 전부 쏟아부어 결국 무병 5개를 얻어냈습니다. 그중 4개는 하급 무기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은색 단검인 중급 무기였다. 이거 하나만 최소 1000골드다. 무기들을 만져보자 숨이 가빠왔다.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큰 돈을 벌 기회였기 때문이다. 무기를 팔아 영석으로 바꾸고 그 영석을 다시 가져와 무기를 계속 만들어 파는 거다. 팔로만 안정적이라면 수련 자원 문제는 스스로 해결된다. 망설임 없이 무기 5개를 천으로 감싸 곧장 집을 나섰다. 그 시각 올림광 쪽의 분위기는 극도로 가라앉아 있었다. 방 안의 운봉은 중환자처럼 감겨 숨이 점점 약해졌다. 의사들이 차례로 진찰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식은땀을 흘리며 전전긍긍했다. 올림광은 침대의 아들을 보며 무능한 의사들을 보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 결국 버럭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달쫓아냈다. 기호도 안절부절 못했다. 올림광은 사람을 보내 유명한 나 대사를 모셔오게 했고 온몸의 부상을 계속 살폈다. 하필 이때 부하가 보고를 올렸다. 당신이 집을 나갔다는 소식이었다. 올림광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내 아들을 패하고 감이 나가다니 이 녀석 간이 부었구나. 옆에 중년을 힐끗 보자 상대는 즉시 눈치를 채고 공손히 답한 뒤 밖으로 물러났다. 그 사이 당신은 우마성 거래구역에 도착했다. 거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온창모각이었다.
운하성 최대의 거래소다. 1층에 있는 직렬대 앞에서는 멈추지 않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갔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기 같은 물건은 가치를 알고 제대로 값을 쳐줄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함을 카운터에 도착하자마자 중년 남성이 웃으며 맞이했다. 당신은 군말 없이 보따리를 카운터에 올려두었다. 이것들 얼마입니까? 상대가 천을 들춰 무기 5개를 확인했다. 은색 단검을 보더니 눈빛이 확 밝아졌다. 그는 꼭 강도를 측정하는 흑초를 꺼내 무기를 하나씩 시험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마지막에 2,000골드를 불렀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고개를 저었다. 상대는 머뭇거리더니 2,200까지 올렸다. 여전히 거절하며 물건을 챙겨가려 했다. 그러자 상대가 다급해져 당신을 붙잡고 2,300을 외쳤다. 정말 최고가입니다. 그제야 멈춘 당신은 미소 지으며 거래를 승낙했다. 그마 말고 영석으로 주십시오. 꼭 영석 230개를 가져와 자루에 담아 건네주었다. 보각을 나서는 기분은 최고였다. 잠깐 사이에 영석 15개가 230개가 된 것이다. 이런 수익은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귀가하지 않고 보각 안을 더 둘러보았다. 추령이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능력이 무기 제작에만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걸. 고급 무기나 혼병의 확률을 높이려면 특수 재료가 더 필요했다. 능력을 진화시키기 위해서도 새로운 재료를 계속 써봐야 했다. 그 후 1시간 동안 계속 돌아다니며 물건을 샀다. 적당한 건석이 있는 곳, 단조에 도움되는 특수 금속도 추령이 옆에서 조언하며 당신은 영석을 지불했다. 쇼핑이 끝날 때쯤 재료 주머니는 불룩해졌지만 영석 230개는 거의 다 써버렸다. 1kg 남짓한 재료를 보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대장장이 일은 역시 돈이 많이 든다. 떠나려던 찰나에 추령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전보다 진지한 목소리였다. 오른쪽 2번째 칸의 저철 반드시 사야 합니다. 당신은 곧장 시선을 돌렸다. 그건 검고 투박한 쇳덩이였다. 주먹만 한 크기에 겉에는 녹까지 슬어 있었다. 아무리 봐도 길가에 버려진 고철 같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믿음이 갔다. 당신은 앞으로 다가갔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 철은 얼마입니까? 가게 주인은 비적 많은 중년이었다. 당신이 묻자마자 반색하며 웃음을 지었다. 곧바로 자랑을 시작했다. 안목이 대단하시네요. 이건 보통 철이 아니라 희귀한 보물철입니다. 10골드. 말을 끊었다. 날이 막힌 주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웃음이 굳어버렸다. 가격을 더 올리려 했으나 당신이 뒤돌아가려 하자 망설임이 없음을 보고 오히려 상대가 급해졌다. 서둘러 당신을 불러 세웠다. 좋습니다. 10골드 드리죠. 잠시만요 공자님. 거래가 끝나고 녹슨 철을 만져보니 전혀 비싸 보이지 않았다. 속으로 추령에게 물었다. 이게 진짜 좋은 거야? 추령이 빠르게 답했다. 주인님, 이건 은송은철입니다. 이걸로 무기를 만들면 최소 혼병 1개는 나옵니다. 당신은 발걸음을 멈췄고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최소 혼병 1개라니. 그 말의 무게는 실로 어마어마했다. 녹슨 철을 다시 바라보자.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방금 쓴 10골드는 이것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했다.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지 고민하며 걷고 있을 때 귓가에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의 대릴사의 소원 아니냐? 은성군철을 얻어 기뻐할 틈도 없었다. 옆에서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임가이 둘째 이마였다. 임가와 임가는 원래 앙숙 관계였다. 그는 유명한 한량이었고 신분을 믿고 횡포를 일삼았다. 혼자 있는 당신을 보자 하인들을 데리고 앞을 막아섰다. 베릴사윈이 온가의 쓰레기니 하며 고의로 크게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어 당신을 수군대기 시작했다. 상대할 가치도 없어 돌아서려 했지만 그가 앞을 가로막았다. 이마는 애초에 당신을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순간 그의 곁에 있던 건장한 하인이 길을 가로막더니 거칠게 몸을 부딪혔습니다. 그 바람에 당신 허리에 있던 재료 주머니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막 주우려 허리를 굽히자 이마가 한 발 먼저 발로 주머니를 짓밟았습니다. 그러더니 사람들 앞에서 2 다리를 벌리고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당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돌려받고 싶으냐?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거라. 그럼 돌려주마. 주위 하인들이 일제히 여요하며 맞장구 치고 배를 잡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한번 올려다본 당신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저 덤덤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다면 계속 그러고 있으라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날이 끝나기 무섭게 외광이 번쩍였고 발밑에서 황색 전류가 폭발했습니다. 그 전류는 이마의 사타구니를 정통으로 때렸고 강렬한 에너지 충격음과 함께 이마는 그대로 공중으로 높이 튀어 올랐습니다. 멀리 카운터 앞까지 날아가 처박힌 그는 두 손으로 급소를 움켜쥐고 극심한 고통 속에 처절한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는 순식간에 보각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모두가 얼어붙었지만 곧바로 하인들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우두머리 격인 하인이 주먹을 휘둘렀으나 당신은 가볍게 몸을 비틀어 비한 뒤 위전을 실은 주먹으로 그의 배를 강타했습니다. 180cm가 넘는 거구였던 그는 그대로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나머지 하인들이 동시에 포위해오자 당신은 피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외신 성체의 힘을 다리에 실어 휘두르자 그들 모두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수정진이할 때 여러 개가 박살났습니다. 상황을 정리한 당신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주머니를 집어들고 먼지를 털어 다시 허리에 찼습니다. 그리고 보각 사람들에게 배상금은 저들에게 받으라고 차갑게 말한 뒤 뒤돌아 떠났습니다. 당신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멍하니 있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바닥에서 구르는 이마와 하인들을 충격 어린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아나무인이던 이마가 당신의 발차기 한 번에 무너질 줄은요. 게다가 그를 따르던 실력자 하인들조차 영원 대성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저항조차 못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충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래 구역을 벗어나자마자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원래도 흐렸던 하늘은 천둥번개와 함께 완전히 내려앉았고 고지어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은 대부분 흩어졌고 당신도 발걸음을 재촉해 익숙한 숲길을 지나 운간의 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숲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방울의 경고음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조심하라는 소리에 정신을 바짝 차렸지만 이미 발을 내디딘 후였습니다. 발밑 진흙탕에서 갑자기 부적이 빛나더니 다음 순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연구의 폭발력은 대단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흙탕물과 돌덩이가 치솟았고 빠르게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파를 입에 입가에 피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숲 양옆에서 화살들이 빗줄기를 뚫고 날아왔습니다. 화살촉들이 빗속에서 번득이며 쏟아지자 당신은 즉시 지면을 박차고 솟구쳐 첫 번째 화살 세례를 단신이 피했습니다. 하지만 공중에 떠오른 그 찰나에 또 한 발의 화살이 당신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노리고 날카롭게 날아들었습니다. 명백히 움직임을 예측한 공격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당신은 억지로 뇌신성체를 끌어올렸고 공중에서 뇌광이 번쩍이며 날아오던 화살을 쳐냈습니다. 착지하자마자 숲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살기를 뿜으며 칼을 든 그들을 보고 당신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신퇴를 소환했습니다. 작은 나무만치였던 신퇴는 순식간에 커져 2m 크기의 거대한 망치가 되었습니다. 곧바로 제자리에서 망치를 크게 휘두르자 강렬한 뇌전이 폭발하며 포위망을 좁히던 자들을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누구냐는 차가운 물음에 우두머리는 너를 죽일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날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칼날 위에는 강한 활력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평범한 살수가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당신의 눈빛이 싸늘해지며 새로 얻은 괴테의 능력을 발동시켰습니다. 싱태의 뇌정 위력이 순식간에 3배로 폭등했고 그대로 정면을 향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망치와 칼이 부딪히는 순간 광포한 뇌관이 빗속에서 터져나갔습니다. 우두머리 복면이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무기와 함께 그대로 튕겨나갔습니다. 공중에서 이미 기력을 다한 모습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망치를 들고 돌진해 가장 가까운 2명의 머리 위로 내리찍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뇌전에 휩싸여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남은 자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빗속의 숲은 신퇴와 뇌신성체에겐 최적의 전장이었습니다. 발밑에 번개가 번쩍이며 귀신 같은 속도로 그들을 쫓아 격파했습니다. 잠시 후 숲길 전체가
에너지 충격의 흔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지막 나는 우두머리가 나무 아래 주저앉아 다가오는 당신을 공포 어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버티지 못하고 목숨을 구걸하며 배우가 인간의 올림광임을 실토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당신은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다음 순간 당신이 몸을 돌림과 동시에 손에 든 신퇴가 궤적을 그리며 돌아와 그의 가슴을 그대로 강타했습니다. 당신은 그를 보내주겠다고 한 적이 없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늘 가르치셨습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적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라고요. 뭐를 해치려는 자는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당신은 잔해 속에 서서 온갖 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엔 차가운 살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올림광이 계속해서 목숨을 노린다면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는 엄연한 어흥경 수사였고 그곳은 온가의 본거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급히 움직였다간 오히려 당신이 먼저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차소로 돌아온 당신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림광을 바로 찾아가지도 않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빙울과 혈투의 흔적을 씻어낸 뒤 가부좌를 틀고 내공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외신 성체의 놀라운 회복력 덕분에 폭발 음보의 가벼운 상처는 금방 나았습니다. 이어서 당신은 온창보각에서 사온 재료들을 하나씩 탁자 위에 올려두고 다시 무기를 단련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운이 따르지 않는군요. 영석과 각종 재료를 잇따라 꺼내 신주에게 맡겨 단련했지만 하필 처음 5번의 결과물은 모조리 저급 무병뿐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재료값도 못하는 무기들을 보며 당신은 입꼬리가 파르르 떨립니다. 망치 정령이 속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죠. 추가 재료 없이 영석만으로 단련했더라도 저급 무병 10개는 더 만들었을 겁니다. 6번째가 되어서야 드디어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추의 마지막 타격과 함께 검은 문양이 새겨진 날카로운 흑색검이 나타났습니다. 고급 무병입니다. 그제야 당신은 한숨을 돌립니다. 고급 무병은 저급과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더 중요한 건 손에 쥐었을 때의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볍게 휘둘러 보니 날카로운 공기 가르는 소리에 전투력이 오르는 게 즉각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당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 서막일 뿐이라는 걸요. 진짜 주인공은 마지막 은성문철입니다. 망치 정령도 이미 말했었죠. 이건 최소 헌병 하나는 나온다고요. 당신은 심호흡을 한 뒤 남은 정신을 모두 쏟아붓습니다. 이번에는 심주가 내려치자마자 소리부터 이전과 달랐습니다. 쇳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우고 불꽃 같은 권체가 점점 박아지더니 공기 중에 홀려까지 끌어당깁니다. 짧은 15분이었지만 마치 긴 시간이 흐른 듯했죠. 마침내 마지막 순간 불꽃놀이 같은 광채가 터져나오며 묵직하고 날카로운 홀려과 함께 은색 정창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창대는 은백색이고 금색 무늬가 감겨있으며 창신에는 백금색 꼬리가 빛납니다. 창끝은 소름 끼치도록 날카로워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은혼창. 연급 혼병이 완성되었습니다. 은혼창을 손에 쥐는 순간 체내 홀력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듭니다. 무기와 하나가 된 듯한 감각이 가슴 속에서 피어납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생생한 느낌입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요. 그 날카로운 물약까지 본능적으로 느껴집니다. 전력을 다해 휘두른다면 응헌경은 물론이고 평범한 어흥경이라도 이 창을 막아내긴 힘들 겁니다. 기뻐할 틈도 잠시 또다시 이변이 일어납니다. 곁에 더 있던 신추가 갑자기 당신의 체내로 돌진하더니 뜨겁고 광포한 에너지가 온몸의 혈맥에서 폭발합니다. 마치 용광로에 던져진 듯한 고통에 뼈와 살이 불길에 단련되는 듯합니다. 당신은 비명을 지르며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미친 듯이 바닥을 굴렀고 이성은 고통과 열기에 마비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우네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모양입니다. 대답이 없자 그녀는 결국 문을 부수듯 들어옵니다. 탁자 의무기들을 보더니 이내 바닥에 쓰러져 괴로워하는 당신을 발견합니다. 상태를 살피려 다가왔지만 당신의 몸에 손이 닿자마자
폭주하는 홀력에 튕겨나갑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당신은 구르기를 멈추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노려봅니다.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힘과 욕망에 짓눌려 통제력을 잃은 렌소와 같았죠. 당신은 그대로 덮쳤습니다. 그날 밤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몸이 터질 듯한 홀력을 모조리 쏟아내야 한다는 것뿐이었죠. 다른 모든 건 열기에 삼켜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틈으로 햇살이 비치고 바닥엔 찢어진 옷가지들이 널려 있습니다. 당신은 바닥에 앉아 옷가지 사이의 흔적들을 보며 조금 전 당신의 옷을 걸치고 묵묵히 떠난 우네란을 떠올립니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어떻게 대면할지 고민하던 찰나 눈앞의 참혹한 광경 앞에서 어떤 말도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망치 정령이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뭐 해줬지만 대면을 살피고 나서야 왜 축하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체내의 홀력이 더 이상 단전에만 머물지 않고 온몸에 경락으로 흐르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무의식 중에 손을 휘두르자 홀력이 허공을 가르고 나가 벽에 주먹만 한 구멍을 냈습니다. 홀력의 외부 방출. 이것은 어운경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 하룻밤 사이에 응혼경 정점에서 워운경으로 돌파한 겁니다. 망치 정령이 설명하기를 사실 운성운철의 막대한 천연 홀력이 외몬창을 만들 때 신추에 흡수되었다가 체내로 돌아오며 당신에게 전달된 것이었죠. 그 폭주하는 힘 때문에 이성을 잃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이란과의 그 일은 사실상 강제로 이뤄진 상수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신의 넘치는 홀력 중 상당 부분이 그녀에게 전달되었고 그래서 그녀는 다치기는커녕 오히려 큰 도움을 받게 된 셈이죠. 그녀가 무사하다는 말에 당신은 겨우 안도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감정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황당한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우네란의 얼굴을 볼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신추가 또 다른 소식을 전합니다. 무기 단련 능력이 승급되었습니다. 이제 궁극의 무기 단련은 무기가 완성될 때마다 신추를 통해 에너지를 돌려받는 건 물론 더 중요한 점은 혼병 하나를 만들 때마다 행운 수치 10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즉 혼병을 6개만 더 만들면 예전에 성탑 1층에서 생긴 마이너스 60점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할 겁니다. 전주인의 빚만 없었더라도 보물을 하나만 얻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무기 단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은 짐을 챙겨 다시 운창보각으로 가려던 참에 운씨 가문의 가주가 보낸 사람이 당신을 응접실로 부릅니다. 도착해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것이죠. 응접실 중앙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 중 둘이 들것을 들고 있습니다. 들것에 누워있는 사람은 어제 당신에게 호되게 당한 이마였습니다. 그는 다리도 제대로 오므리지 못한 채 급소에 붕대를 칭칭 감고 얼굴이 종리장처럼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널 보자마자 미친 듯이 소리치며 당장이라도 널 완전히 짓누르고 싶어 했지. 이마 곁에 있던 화려한 옷의 중년은 바로 그의 부친 임종산이었어. 상대의 목적은 아주 직설적이었지. 운가의 주정 보상과 영석 5,000개를 요구하고 두 번째로 널 임가에 넘기라는 거였어. 이 두 조건이 나오자마자 우남과 올림과는 동시에 미간을 찌푸렸지. 우남은 즉각 사람을 넘길 수 없다고 못 박았어. 하지만 운가의 노가주는 직접 답하지 않고 내 앞으로 걸어오더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냐고 되물었지. 넌 속으로 알고 있었어. 이건 널 내쫓으려는 게 아니라 결정권을 내게 넘겨준 거란 걸 말이야. 그래서 너 이 일은 나로 인해 시작됐으니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고 한마디만 했지. 노가주는 그 말을 듣고 허허웃더니 몸을 돌려나가며 손님을 배웅하라는 두 마디만 남겼어. 이건 이미 의미가 아주 명확했지. 김가에 널 넘기지 않겠다는 거야. 임종산의 얼굴은 철색으로 변했고 낙화를 내려는 찰나였지.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했어. 내가 이때 갑자기 움직일 줄은. 다음 순간 넌 몸을 날려 들것 앞으로 다가갔지. 한 손으로 이마의 목을 움켜쥐고 그를 통째로 들어 올렸어. 임종사는 놀라움과 분노가 섞인 채 당장 멈추라고 소리쳤지. 하지만 넌 아랑곳하지 않고 공포로 일그러진 이마의 얼굴을 보며 날 방해하고 싶다면 무덤덤하게 말했지. 그럼 우선 널 멈추게 해주겠다고. 날이 끝나자마자 내 손에 갑자기 힘이 실렸고 딱 소리와 함께 이마의 숨이 끊어지며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어. 이 모습에 인가 사람들은 물론 구경하던 온갖 사람들까지 멍해졌지.
누구를 생각지 못했어. 내가 감히 온갖 대청에서 양가 사람들 앞에서 임가의 적통 찬함을 제압할 줄은 임종사는 완전히 미쳐버렸고 옥헌경의 기운을 뿜으며 달려들려 했지. 하지만 우남이 그보다 더 빨랐어. 내 앞을 가로막으며 그를 강제로 밀어냈지. 두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 여기가 온가만 아니었다면 임종사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걸었을 거야. 결국 그는 이를 갈며 이마에 몸을 데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지. 가기 전 독서를 내뱉었어. 이 일은 임가가 절대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사람들이 떠난 뒤 우나는 그제야 널 훈계했지. 너무 충동적이었다면서. 원래는 충돌과 보상 문제였지만 이제 이 말을 대놓고 제압했으니 임가의 체면을 짓밟은 셈이라고. 이완아는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지. 올림권도 옆에서 비아냥거리며 내 기세가 너무 등등하니 조만간 큰 코 다칠 거라고 했어. 하지만 너도 가만히 있지 않고 담담하게 한마디 던졌지. 본인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어느 달 외출했다가 병고를 당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이야. 이 말이 나오자 올림광의 안색이 확 어두워졌어.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그가 못 알아들을 리 없었거든. 어젯밤 그가 보낸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내가 멀쩡히 여기 나타났으니까 이 사실 자체가 이미 그에게 큰 의구심을 주었지. 지금 베개에 찔림을 당하니 그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 우나는 마지막으로 신중히 당부했지. 임가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당분간 조심하라고. 넌 알겠다고 답했지만 대청은 나선 뒤 곧장 방으로 가 단조한 무기들을 챙겨 바로 온가를 나섰어. 너에게는 임가의 보복도 번거롭겠지만 강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거든. 임가가 정말 온다면 내 실력을 시험해 볼 기회로 삼으면 되니까. 임가도 설마 생각지 못했을 거야. 대청에서 이 말을 제압한 내가 돌아서자마자 다시 외출할 줄은. 그래서 이번에는 가는 길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지. 무사히 다시 문창보각에 도착했어. 넌 예전처럼 2층으로 올라갔고 어제 그 중년 관리가 널 보자마자 문을 반짝였지. 이유는 간단했어. 내가 어제 판 무기 몇 점, 특히 그 최상급 무기가 그날 밤 경매에서 고가에 팔렸거든. 그도 수수료를 꽤 챙겼을 테니까 지금 내 어깨에 무기 꾸러미를 보니 마치 재물신을 본 듯 열광했지. 너도 군더더기 없이 가장 좋은 단조 재료를 보고 싶다고 했어. 이 요청에 중년은 즉시 널 3층 귀빈실로 모셨지. 그곳은 큰 거래를 하는 손님만 많은 곳이었어. 대접하는 차도 평범한 게 아니라 순수한 홀약이 담긴 홀량차였지. 넌 차분하게 차를 다 마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년이 상자 6개를 들고 돌아왔어. 상자 안에는 6가지 다른 재료가 있었지. 희귀 금속과 특수한 용석, 그리고 유백색 옥석까지 모두 범상치 않은 기운이었어. 자세히 보기도 전에 수령이 내 머릿속에서 먼저 말을 걸었지. 이 재료들을 전부 챙기라고 말이야. 그래서 넌 가격을 물었더니 3만 금화였어. 그 액수는 내가 듣기에도 가슴이 뛸 정도였지. 그건 온가에 1년치 수령 비용에 가까웠거든. 중년은 내 침묵을 보고 거래가 무산되는 줄 알았어. 심지어 공짜로 준 홀령차가 아까워질 정도였지. 그런데 다음 순간 내가 가져온 꾸러미를 펼쳤어. 평범한 무기 몇 점 사이로 가장 눈에 띄는 검은 무늬가 가득한 예리한 고급 무기 검이 보였지. 중년은 그걸 한번 보자마자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 고급 무기는 원래 귀하지만 특히 검 형태의 고급 무기는 수사들이 가장 열광하는 병기 중 하나거든. 그 가치는 단순한 숫자로 가늠할 수 없는 거였지. 내가 이걸로 충분하냐고 묻자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승낙했어. 내가 마음을 바꿀까봐 걱정하며 말이야. 내가 6개의 상자를 받았을 때 수령의 목소리가 들렸지. 이 재료면 최소 혼병 2개는 만들겠어. 혼병 2개면 행운 수치 20점에 단조 후에 에너지 보상까지. 그렇게 따져보면 비교할 것도 없이 고급 무기 한 자루가 무슨 대수겠어. 그릇까지 희귀 재료를 얻은 뒤 온창보각의 비단 옷을 입은 중년은 심지어 먼저 흑금 귀빈 카드를 건넸다. 이 카드면 온창보각 할인뿐만 아니라 제국 내 다른 분점과 관련 상업에서도 모두 통용되었다. 당신은 당연히 거절하지 않았다. 결국 당신에겐 신추가 있고 단병의 길을 걷다 보면 앞으로 온창보각과 엮일 일이 많을 테니까. 그 집사는 겉으로는 친절히 배웅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의구심을 품었다. 그도 그럴 게 온가의 대릴사위인 당신이 고품질 모병을 계속 내놓더니 대량의 단병 재료로 바꿔갔으니
아무리 봐도 평범한 사람이 할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거의 확신했다. 당신의 등 뒤에 범상치 않은 촉기사가 서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당신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운창보각을 나온 뒤 국장 운가의 거처로 돌아와 비단 상자 6개를 전부 열었다. 그 안에는 총 6개의 재료가 있었다. 유백색 옥석 하나, 특수 금속 2개, 속성이 다른 영석 3개. 당신이 한눈에 알아본 것은 그중 푸른 빛의 수용석뿐이었다. 수용석 같은 속성 영석은 원래 희귀하며 순수한 물 속성 에너지를 품고 있다. 이걸로 병기를 단조하면 보통 물 속성을 띤 병기가 나온다. 당신은 고민 없이 손을 들어 신주에게 단조를 맡겼다. 결과는 실망시키지 않았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무려 연급 혼빙 수몰연검이었다. 푸른 무늬가 온몸을 감싸는 그 검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방 안의 온도를 쭉 떨어뜨렸다. 공기 중에 축축한 한기마저 감돌았다. 당신은 그 연검을 보며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산만 금화로 바꾼 6개의 재료 중 첫 판부터 혼병이 터져 나오다니 이 거래는 분명 남는 장사였다. 하지만 다음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다. 연속으로 4번이나 더 단조했지만 저급 모병은 나오지 않았어도 전부 일반적인 종급 모병이었다. 냉정하게 계산해보면 이 4개의 물건을 합친 값은 각각의 재료 원가에도 못 미칠지 모른다. 결국 이 4번의 단조는 당신에게 손해인 셈이었다. 다행히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건 없었다. 앞서 이미 혼병 하나를 얻었으니 말이다. 게다가 매번 단조가 끝날 때마다 신주는 에너지의 일부를 되돌려주었다. 엄청난 양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체내의 혼력이 조금씩 차오르는 것을 수련 효과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시도는 헛수고가 아니었다. 하지만 추령은 분명히 말했었다. 이 재료로 최소 2개의 혼병이 나온다고. 지금 5개 중 하나만 나왔으니 당연히 그가 허풍을 떤 게 아닌가 의심했다. 그런데도 추령은 태연하기만 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음을 상기시켰다. 가장 평범하면서도 눈에 띄는 유백색 옥석. 그저 모양이 예쁘고 기운이 좀 특이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어지는 추령의 말은 당신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결코 평범한 옥석이 아니라 바로 공간호목이라고 했다. 가치로 따지면 앞서 5개를 합쳐도 발급도 못 미쳤다. 온창보각이 이걸 끼워준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평범한 공명옥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공간호목과 공명옥은 기관이 같아 외형이 매우 비슷하며 일반적인 혼수자는 거의 구분할 수 없다. 하지만 진짜 공간호목은 내부에 공간을 품고 있어. 그 가치는 일반 재료와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옥석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빛이 변했다. 그리고 이번의 단조는 과연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신추가 내리쳐지자마자 눈앞의 공간이 미세하게 뒤틀렸다. 방 안의 모든 것이 함께 떨리는 듯 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긴 단조가 이어졌다. 무려 반 시즌이 지났음에도 신추는 멈추지 않고 계속 두드렸다. 기다리다 지쳐 졸음이 올 지경이라 당신은 마냥 구경만 하지 않고 침대 위에 갑오절을 틀고 앉아 영각을 돌리며 자선 수련을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수련은 낮부터 깊은 밤까지 이어졌다. 다리를 높이 떴을 때가 되었어야 방 안에서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당신이 눈을 뜨는 순간 강렬한 빛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동시에 운하성 하늘에는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요동쳤다. 거대한 뇌운이 소리 없이 몰라와 그 의세가 실로 엄청났으며 온 성한 사람들을 깨울 정도였다. 하지만 천둥만 한참을 칠 뿐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았다. 알 수 없이 왔다가 알 수 없이 사라졌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흩어졌다. 성한 사람들에겐 당혹감만 남긴 채 그 시각 운가의 노가주도하 정원 복도에서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의 곁에는 흑포인이 서 있었는데 분명 당신의 동태를 보고하던 중이었다. 흑포인은 당신이 영하를 제압한 뒤 보따리를 들고 2번째로 운창보각에 갔다고 했다. 노가주는 그 말을 듣고 흐릿한 눈에 오히려 미소를 띄었다. 심지어 내심 확신했다. 당신의 몸에 그가 기다려온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이어 흑포인은 다른 무리가 낯다른 곳으로 몰렸다고 전했다. 노가주는 듣고 나서 그쪽도 준비를 시작하라고 담담히 말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어떤 일이 드디어 마무리될 때가 다가온 듯했다. 말을 마친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나무 꼬챙이로 세정 속 카나리아의 날개를 찔렀다. 처절한 새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한편 당신의 방 안에서는 지금 또 다른 물건 하나가
당신의 모든 정신을 앗아갔다. 신추가 이번에 뽑아낸 것은 칼이나 창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투명한 유백색 옷반지였다. 더 중요한 것은 신추가 전한 말이 청급 혼빙 단 한마디였다. 공간 홍계. 그 순간 당신은 정신이 아득해졌다. 청급 혼빙이라니. 운하성은 고사하고 천천제국 전체를 뒤져봐도 두 번째는 찾기 힘들 보물이었다. 당신은 거의 달려가다시피 해서 홍계를 손에 꽉 쥐었다. 단 1초라도 늦으며 나라가 버릴까봐 두려웠다. 당신의 손이 닿는 찰나 홍계는 즉시 피로 주인을 정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당신은 재빨리 움직여 손가락을 그어 피를 떨어뜨렸다. 피가 흡수됨에 따라 강한 연결이 순식간에 형성되었고 방대한 정보가 뇌리에 쏟아졌다. 이 공간 홍계는 정말로 희귀한 공간 홍기였다. 내부에 독자적인 공간이 있어 온갖 물건을 보관할 수 있고 심지어 살아있는 생물도 담을 수 있었다. 이 점 하나만으로도 그 가치는 가늠하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이건 가장 기초적인 능력일 뿐. 세 가지 홍기까지 딸려 있었다. 그 첫 번째는 이영환의 30m 범위 안이라면 다른 생명체와 즉시 위치를 바꿀 수 있었다. 다만 쓸 때마다 보름간 시켜야 해. 둘째는 공간 두명이다. 잠시 허공간에 숨게 해주지. 혼력을 쓰지만 않는다면 일각 정도는 유지될 거야. 셋째는 공간 파쇄다. 하지만 이 기술은 천원경이 되어야 진정으로 각성할 것이다. 이 정보들을 다 보고 나니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공간 홍기라는 것 자체가 사기인데 홍기술이 3개나 붙어 있다니 이런 보물은 고서에서나 보던 것이었다. 그런 게 정말 내 손에 들어왔다. 그러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태령이 심상치 않게 경고했다. 방금 공간 홍계가 물겁을 부를 뻔했어. 비록 에너지가 일부 흐더지긴 했지만 남은 잔여 에너지가 날이 끝나기도 전에 신틀가 다시 내 몸속으로 돌진했다. 다음 순간 익숙하고 끔찍한 자결감이 내 몸 안에서 폭발하듯 일어났다. 어젯밤과 똑같은 느낌이었다. 아니, 훨씬 더 지독했다. 온몸의 경맥은 불길이 가득 찼고 살점과 뼈,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것 같았다. 너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고 바닥을 뒹굴며 괴로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에너지를 나눠 가질 사람이 없었다. 오로지 혼자서 버텨내야만 했다. 그렇게 꼬박 밤을 지새웠다. 새벽동이 더 올 때쯤에야 불타는 듯한 감각이 서서히 사라졌다. 너는 바닥에 누워 땀에 흠뻑 젖은 채 완전히 탈진해버리고 말았다. 숨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다. 결국 침대 위로 올라가지도 못한 채 그대로 정신없이 잠들었다. 그렇게 잠든 너는 꼬박 하루를 넘게 잤다. 다시 깨어난 건 울려의 다급한 노크 소리 때문이었다. 그녀는 밖에서 연신 소리쳤고 목소리엔 초조함이 가득했다. 너는 처음에 멍하니 있었지만 오늘이 3종 선발일이란 말에 순식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거의 튀어오르듯 일어났다. 서둘러 씻으면서 너는 문득 깨달았다. 그 고통 끝에 다시 돌파를 하여 어홍경 소송에서 대성으로 올라선 것을 말하자면 그 밤의 고통은 위험했지만 확실하게 실력을 키워준 셈이었다. 하지만 지금 기뻐할 틈이 없었다. 상종 선발이 이미 시작되었기에 더 늦으며 따놓은 명단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이다. 운감은 앞으로 급히 달려가니 오남 올림광과 문중 어른들이 이미 모두 기다리고 있었다. 올림광은 내가 도착한 걸 보고 역시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뱉었다. 너는 그를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사과만 전했다. 어남도 따지지 않고 가주님의 몸이 불편하시니 이번엔 본인이 인솔한다 했다. 이어 국장과 사람들과 출발했다. 가는 길에 운이란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는 그저 널 한 번 쳐다볼 뿐 복잡한 눈빛을 보이더니 이내 시선을 돌려버렸다. 표정은 평소처럼 차갑게 돌아왔다. 너는 어쩔 수 없이 단념했다. 분명 어젯밤의 일을 쉽게 떨쳐내지 못한 모양이었다. 상종 선발 장소는 운하성 중앙광장이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광장 주변은 구경꾼들로 가득했다. 다리를 건너 중앙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보였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임가였다. 특히 임중산이었다. 내가 이 말을 제압한 이후로 너에 대한 살기를 감추지 못했다. 게다가 이를 떨고 바로 나타났으니 그의 뺨을 때린 것과 다름없었다. 그는 운부 밖에서 이틀 밤을 기다렸고 내가 나오지 않자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제 널 다시 보게 되자 그 눈빛은 잡아먹을 듯 험악했다. 하지만 너는 임가족을 모심히 보며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 이런 철저한 모시는
도발보다 더 그를 분노케 했다. 하지만 여긴 선발 현장이었기에 임충사는 화를 꾹 누를 뿐이었다. 곧이어 운천종 사절 3명이 누각에 올랐다. 흑발 중년이 규칙을 선포했다. 이번 선발은 2단계로 나뉜다. 첫째는 홀력 테스트, 둘째는 실전 테스트다. 통과자와 추천자 총 500여 명 중 첫 단계는 20명씩 한 조로 진행된다. 수정구로 홀력의 놈단위를 측정해 상위 5명이 홀력 대결을 펼치고 조당 최종 2명만이 진급한다. 규칙이 발표되자 권장의 소년소녀들 표정이 굳었다. 20명 중 겨우 2명이라니 탈락률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다. 첫 조가 곧 시작되었고 운다의 운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쁘지 않은 활약이었지만 결국 마지막 홀력 대결에서 아쉽게 한 끗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모두가 아쉬워하는 와중에 인가 쪽에서 비웃는 눈길을 보냈다. 온갖 사람들은 화가 나 안색이 어두워졌다. 둘째 조에선 동가 천재 동철용이 등장했다. 그는 무대에 서자마자 압도적인 홀력 수정구 광주를 뿜어냈다. 광주는 단숨에 5m에 육박했다. 전장 내에 함성이 터져나왔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어진 홀력 대결 단계에서 그가 혼자만의 힘으로 나머지 4명을 전부 튕겨버린 것이다. 마치 산책하듯 가뿐한 모습이었다. 동가 사람들은 기세등등해졌고 권장의 소년소녀들은 진정한 천재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다음은 셋째 조 차례였다. 이 조에는 인가 제1의 천재 임봉가 내가 있었다. 임봉의 등장에 화도가 터졌다. 그는 임중산이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다. 인가 이번 세대 최강의 천재이자 세간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자지. 그런 그의 곁에 서 있는 당신은 단숨에 또 다른 의미의 중심이 됐어. 결국 당신이 인가 사람을 죽였으니 가문 전체가 당신을 벌하려 혈안이지. 테스트가 시작된 직후 당신은 홀력을 전력으로 쏟지 않았어. 겁이 나서가 아니라 묘한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야. 어훈경 대성의 일은 현재의 수행과 외신성체의 홀력 강도까지 더해지며 전력을 다해 쏟아부는 순간 수정구가 산산조각 날 것 같았거든. 그래서 처음에 아주 적은 홀력만 넣었어. 덕분에 당신 앞에 빗줄기는 고작 0.5m도 안 되는 상태였지. 그걸 본 임봉은 그 자리에서 비웃음을 터뜨렸어. 당신 실력이 그뿐이라 확신하며 동생을 죽인 건 비겁한 수라 조롱했지. 정도가 아닌 사파의 수법이라며 주변 사람들도 당황한 기색이었어. 왜 그렇게 뒤처지는지 의아했지.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당신은 억눌렀던 힘을 해방했어. 쿠르릉 소리와 함께 꼴찌였던 당신 앞에 빗줄기가 화산이 폭발하듯 솟구쳤지. 단숨에 하늘을 뚫을 기세로 눈 깜짝할 사이에 임봉의 기록을 가볍게 제쳤어. 독보적이었던 임봉의 빛을 넘어 5m, 7m, 8m를 돌파하더니 결국 10m 끝까지 치솟았지. 순식간에 장내는 정적에 휩싸였고 운천동 사절들도 넋이 빠져버렸어. 5m가 천재를 가르는 기준인데 20세 전에 5m를 넘는 자는 극히 드문 인재로 꼽히거든. 그런데 당신은 5m가 아니라 아예 10m를 찍어버린 거야. 임봉은 평정심을 잃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 그는 죽을 힘을 다해 자신의 수정구에 홀력을 쏟았지만 빗줄기는 4.9m에 멈춰섰어. 단 한 치도 더 오르지 못했지. 그때 쩍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당신 앞에 수정구가 한께에 도달해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박살이 나버렸어. 임봉은 이때다 싶어 소리쳤지. 수정구가 고장난 거라면서 이 테스트는 무효라고 말이야. 사람들도 은연중에 동요하며 측정기 결함이 아닐까 의심했어. 하지만 정작 운천종 사절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지. 그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전설의 보물을 본 듯했고 말투조차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 흑발 중년이 대중 앞에 선포했지. 제3조 소운적은 즉시 합격이다. 임봉은 억울함에 몸서리치며 운천종의 멋대로 정한 거냐 따졌어. 이게 공평한 거냐고 항의했지. 하지만 상대는 가문 어른이 아닌 운천종의 막강한 사절들이었어. 세 사람의 안색이 싸늘해지더니 내 놈이 뭔데 참견이냐는 일달에 임봉은 겁에 질려 입을 다물었지. 더는 한마디도 번금 못했어.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지. 수정구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압도적인 홀력 강도 때문에 수정구가 버티지 못한 것임을. 당신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운함은 입이 찢어지게 웃으며 수완이 보통이 아니라 칭찬했어. 운이라는 줄곧 고개를 숙인 채 무슨 생각에 잠긴 듯 보였지. 그 뒤에 임봉은 다른 이들을 압도하며 무난하게 합격했지만
당신이 보여준 결과 앞에서는 그 승리가 빛을 잃고 말았어. 그렇게 1라운드가 계속되고 운이란이 무대에 올랐을 때 또 한 번 거대한 소란이 일었어. 그녀의 홀력 빗줄기가 단번에 7m까지 치솟았거든. 다른 선수들을 멀찍이 따돌렸지.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당신들 부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묘하고도 기이하게 변했어. 한 명은 10m를 뚫어버리고 한 명은 가볍게 7m라니 두 사람이 부부라는 사실에 사람들의 추측이 난무했지. 1라운드가 끝난 뒤 남은 통과자는 단 62명. 곧바로 2라운드 실전 테스트야. 흑발 중년은 도구들을 치우고 특제 전투 인형 7개를 세웠어. 인형에는 흰색 수정이 박혀있고 3분 내에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첫 단계를 통과하는 방식이지. 인형들을 본 나는 참가자가 요행을 바라며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1조 7명이 오르자마자 현실의 쓴맛을 제대로 봐야 했지. 인형이 가동되기 시작하자 공세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 공격할 틈조차 주지 않았지. 단 2분 만에 7명 전원이 무대 밖으로 밀려났어. 수정을 떨어뜨리기는커녕 제대로 된 반격도 못 해봤지. 이 광경에 장내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어. 대기하던 이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지. 이 순간이 되어서야 그들은 똑똑히 깨달은 거야. 온천종의 선발 과정은 절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진짜 실력자만 거르는 과정임을. 그런 압박감 속에서 제이조가 무대에 올랐어. 그리고 2조에는 바로 인봉이 포함되어 있었지. 이번에 그는 분노를 가득 품고 올라갔어. 흑발 중년이 시작을 알리는 순간 그는 이전 사람들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 오히려 인형을 향해 돌진했지. 컥컥 하는 소리와 함께 인형과 정면으로 맞붙었고 이어진 강력한 발차기로 인형을 한 걸음 물러나게 했어. 이 모습에 객석이 화보했지. 앞선 이들이 속수무책일 때 인봉은 인형을 압도했으니까 확연한 실력 차이에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했어. 광장 곳곳에서 그의 이름을 연호하는 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울려 퍼졌지. 인봉, 인봉, 인봉. 그리고 이어서 인봉은 기대에 부응하듯 몰아쳤어. 2주 테스트가 계속되자 그는 무대에 오르자마자 전투 인형의 기세를 눌러버렸지. 앞서 나갔던 소년소녀들은 인형의 공격을 나가내기에도 급급했었어. 공격은 꿈도 못 꿨고 방어조차 버거워 보였지. 하지만 인봉은 완전히 달랐어. 정면 승부를 펼치는 것은 물론 인형을 강제로 밀어붙이기까지 했지. 그렇게 단 한 분 만에 묵직한 타격음과 함께 인형에 박혀있던 흰색 수정이 그의 일격에 힘없이 떨어져 무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어. 인봉이 가장 먼저 합격했지. 같은 조의 다른 6명은 여전히 각자의 인형들에게 처참하게 당하고만 있었어. 수정을 치기는커녕 버티고 서 있는 것도 고작이었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차례로 무대 밑으로 추락했어. 이런 대비 덕분에 인봉의 활약은 더욱 눈부셨지. 참가자들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동경이 가득 찼어. 무대 위에서 찬사를 만끽하며 인봉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지. 그는 마치 과시라도 하려는 듯 당신이 있는 족을 매섭게 쏘아봤어. 눈빛엔 멸시와 도발이 가득했죠. 하지만 당신은 그를 전혀 안 봤어요. 지금 당신은 고개 숙여 손가락만 만지며 뭔가 진지하게 계산하는 듯했죠. 그 표정엔 긴장감이라곤 전혀 없고 오히려 좀 딴청 피우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에 인봉의 안색이 확 어두워졌죠. 빌어먹을 잡중 녀석. 바로 그때였어요. 누가 그의 흑발 중년이 다시 입을 열었죠. 제3조 소은이라는 첫 이름이 불리자마자 현장의 수많은 시선이 순식간에 당신에게 쏠렸습니다. 지난 홀력 테스트 때 당신은 단숨에 수정구의 수치를 10m 가까이 올린 데다 아예 터뜨려 버리기까지 했으니까요. 이미 모두의 기억에 남기에 충분했죠. 이제 실전 라운드가 되자 다들 당연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이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인봉은 계속 비웃음을 흘렸죠. 그가 보기에 홀력 테스트가 아무리 대단해도 진짜 전투력과는 별개였으니까요. 눈앞의 전투 인형은 장식용이 아니니 만약 당신이 허풍이었다면 이번 라운드에서 본색이 드러나겠죠. 벌써 내 차례네. 그제야 고개를 든 당신은 무대의 전투 인형을 슬쩍 보고는 입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힘을 얼마나 빼야 멈부서지려나? 결국에 스스로도 번거롭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대로 무대 위로 올라갔죠. 꼭 당신을 포함한 소년 7명이 무대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관례대로 중년이 시작을 알리려는데
갑자기 당신이 손을 들어 끊었죠.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이 깊이 각인된 흑발 중년은 그 말에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질문을 허락했죠. 당신은 눈앞에 전투 인형을 보며 무척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실수로 이걸 부숴버리면 변상 안 해도 되는 거죠? 이 한마디에 순간 현장의 모두가 멍해졌습니다. 이어 많은 이의 표정이 묘해졌죠. 부순다고? 이건 운천중의 시험용 전투 인형인데 일반 응혼경은커녕 보통의 옥혼경이라도 상대하기 쉽지 않은 물건이었죠. 근데 부서질 걱정을 하다니 임봉은 대놓고 비웃음을 터뜨렸죠. 꿈 같은 소리 하네. 하지만 당신은 무시하고 그저 흑발 중년만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답을 기다리는 눈치였죠. 흑발 중년은 잠시 멍하더니 웃으며 말했죠. 정말 부술 수 있다며 마음껏 부수게나 동전 한 푼 물어내라 안 할 테니 다행이네요. 그제야 안심한 당신. 그런데 중년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말을 내뱉는 찰나에 무대 위에서 굉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콱! 소리가 너무나 갑작스럽고 커서 중년조차 순간 멍해졌죠. 사람들도 깜짝 놀라 얼른 무대 쪽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버렸죠. 당신이 그 인형 앞에 서 있었고 멀쩡했던 전투 인형은 지금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니까요. 나무 몽체는 산산조각 났고 박혀있던 하얀 수정들도 바닥에 오르르 쏟아져 있었습니다. 진짜 주먹 한 방에 박살냈어? 서방이 장작에 휩싸였다가 국 엄청난 함성이 터졌습니다. 경악과 믿기지 않는 눈빛들이 일제히 당신에게 쏟아졌죠. 나는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눈을 비볐습니다. 본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부서진 인형과 흩어진 수정은 분명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죠. 흑발 중년도 잠시 넋을 놓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당신을 보며 무슨 말을 할지 몰라 했습니다. 결국 당신이 먼저 입을 열었죠. 말 바꿀까봐 걱정하는 듯 덧붙였죠. 어르신, 아까 말씀하셨죠. 안 물어대도 된다고요. 그 말에 중년과 뒤에 두 사람 모두 쓴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 녀석은 정말 괴물이구나. 바로 그때 날카로운 의침이 현장을 올렸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 속림수를 썼을 거야. 사람들이 쳐다보니 소리친 사람은 바로 임봉이었죠. 방금 직접 인형과 싸워봤으니 그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잘 알았죠. 그렇기에 더더욱 당신이 실력으로 부쉈다는 걸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가 소리칠수록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더 묘해졌죠. 사실이 눈앞에 있는데 부정해봐야 소용없었으니까요. 중년 일행은 그를 보지도 않고 즉시 소원의 합격을 발표했습니다. 당신이 무대를 내려오는 동안 같은 조의 나머지 6명은 남은 인형들에게 무대 밖으로 밀려났죠. 그 모습과 비교되니 사람들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인형이 약한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강했던 겁니다. 우남은 돌아오는 당신을 보며 웃음 섞인 욕설을 내뱉었죠. 이 자식, 갈수록 괴물이 되어가는구나. 당신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게 무슨 칭찬이나 생각했죠. 인형 하나가 박살나는 바람에 규칙도 다시 조정해야 했습니다. 흑발 중년은 어쩔 수 없이 다음 실전은 6명씩 진행한다 발표했죠. 그 말에 사람들은 다시 자기도 모르게 당신을 봤습니다. 단 2라운드 만에 상종의 규칙을 2번이나 바꾸게 하다니 이런 일은 예전 시험에서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죠. 그렇게 시험은 막바지로 향했습니다. 당신과 임봉에이어 동시가문 천재 동철형도 인형의 수정을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죠. 순조로운 합격 소식이 이어지며 몇몇 사람이 더 통과했습니다. 그중엔 우미랑과 몰라요도 있었죠. 그 결과 전체 1단계가 끝났을 때 통과한 사람은 고작 9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9명 중에서 운씨 가문이 3명이나 차지했죠. 이 결과에 시선은 일제히 운씨 가문으로 쏠렸죠. 이번에 합격자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무려 3명이나 통과했으니까요. 더 결정적인 건 나는 이들이 알다시피 최고 천재라던 운몽은 이번에 나오지도 않았다는 점이죠. 그까지 있었다면 합격자가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덕분에 한동안 우남과 간부들은 어깨를 활짝 폈죠. 깊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운씨 가문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기를 펴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물론 기쁜이가 있으면 배 아픈 법, 올림광 같은 사람 말이죠. 딸인 올려요도 합격하긴 했지만 다른 2명은 당신과 운이란이었으니까요. 하필 가장 보기 싫은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지금도 누워 겨우 숨만 쉬는 운몸을 생각하니 속의 불길은 더 타올랐습니다. 자리만 아니었다면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목숨을 걸었겠죠. 하지만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중년이 다시 말했죠. 이제 2라운드의 마지막 단계를 시작한다. 이번 선발의 최종 실전 테스트입니다. 통과만 한다면 정식으로 우리 온천중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경기장 안팎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되었습니다. 드디어 최종 결과가 나오겠군요. 흑발의 중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합격한 9명은 모두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당신과 나머지 8명은 곧 무대 위로 올라갔고 서로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그런데 흑발 중년이 발표한 규칙은 모든 이들의 눈빛을 바꿔놓았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난정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9명 서로가 모두 적입니다. 해야 할 일은 오직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것뿐입니다. 누구든 무대 아래로 떨어지며 그 즉시 탈락입니다. 최종적으로 무대 위에 남은 5명만이 우리 온천중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주지 않고 그는 곧바로 크게 외쳤습니다. 난전 시작! 9명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거의 동시에 뒤로 물러나며 각자 거리를 벌렸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련이 아니라 마지막 생존을 건 자리 싸움이라는 것을요. 9명 중에서 결국 2명은 탈락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서로 눈치를 살피던 그때 차가운 목소리가 먼저 울려 퍼졌습니다. 안 그래도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거짓으로 점철된 내 놈의 실체를 까발릴 기회 말이야. 이제 됐어. 기회가 왔군. 입을 연 사람은 바로 임봉이었습니다. 그는 도끼 서린 눈빛으로 당신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눈에는 엉클리지 않는 증오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반대편에서 올리어도 비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네요. 말하는 도중 그녀는 일부러 동철룡을 향해 지극히 곁에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룡 오빠, 먼저 손잡고 이 가짜 쓰레기부터 쏟아내는 거 어때요? 동철룡은 본래 바람기가 다분했기에 울리의 이런 모습에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속으로 당신이 앞선 2라운드에서 주목받은 게 꽤 거슬렸죠. 마침 울리우가 먼저 제안하니 그는 당연히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크게 웃으며 수락했죠. 동시에 그의 곁에 있던 동시가문 청년도 한 걸음 나섰습니다. 순식간에 임봉, 울리어, 동철룡 그리고 동시 청년 4사람이 당신을 포회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의 관중석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 4사람은 이번 선발에서 가장 강력한 젊은 세대들이었으니까요. 그럼 그들이 동시에 당신을 노리고 있으니 대놓고 먼저 당신을 탈락시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남은 이 상황을 보고 얼굴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그는 차갑게 운임광을 쳐다보았습니다. 종문 선발에서 외부인과 손잡고 자기 가문 사람을 치다니 운임광, 당신 부녀는 아직도 자신을 뭔가 사람이라 생각하나? 운임광은 그저 덤덤하게 미소 지으며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장모님, 난전인데 말씀이 심하시군요. 본래 각자의 실력대로 하는 법입니다. 게다가 가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선발 중에 같은 가문 사람을 만나더라도 전력을 다해 상대해야 한다고요. 봐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말장난을 하든군. 대장모께서 굳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어쩔 수 없지요. 그가 대수롭지 않게 굴수록 오난의 안색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함부로 끼어들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한편 다락 위에서 흑발 중년 일행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뒤에 있던 2사람이 말리려 했으나 흑발 중년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네. 이 녀석이 앞선 2라운드에선 실력을 다 안 보여줬어. 이번 기회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정말 못 버티겠다 싶을 때 그대 도와줘도 늦지 않아. 무대 위의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임봉이 참지 못하고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코웃음을 치며 몸에서 혼력을 폭발시켰습니다. 푸른 매 형성의 전상이 그의 머리 위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의 혼물인 청여름이었습니다. 혼물이 나타나자 장내에서는 다시금 감탄이 터졌습니다. 청여름은 7등급 혈통의 혼수입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수료 혼물이죠. 미래 성장 한계치가 재혼경 정점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 혼물이라면 운화성에서 젊은 세대 중 단연 돋보이는 수준이었습니다. 임봉도 사람들의 감탄을 즐기는 듯 눈에 등리양양함이 스쳤습니다. 고지어 손을 발톱 모양으로 바꾸어 매서운 바람을 가르며 당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쓰레기 녀석!
죽어라. 당신은 이미 손바닥에 번개를 모아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봉의 손바닥이 닿으려는 찰나 가냘픈 그림자가 먼저 당신 앞을 막아섰습니다. 푸른 매 발톱과 푸른 물결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물과 바람이 무대 위에서 터지며 무수한 에너지 파편으로 흩어졌습니다. 인봉은 충격에 몇 걸음 뒤로 물러났고 나선 이도 몸을 살짝 흔들며 두 걸음 뒤로 물러나 중심을 잡았습니다. 당신 앞을 막아선 사람은 바로 운이란이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그저 당신 앞에 조용히 서서 차가운 시선으로 인봉과 올리어 일행을 응시했습니다. 의미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당신을 건드리려면 자신을 먼저 넘으라는 것이었죠. 순간 당신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올리어는 이 모습을 보고 눈빛이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곧장 외쳤습니다. 철룡 오빠, 함께 공격해요. 좋아. 동철룡이 응답하며 움직였습니다. 동시 청년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찰나의 순간 세 가지 홀력이 동시에 폭발했고 세 개의 혼무가 연달아 나타났습니다. 올리어는 은색 채찍이었고 동철룡은 온몸이 불타는 화염 늑대였습니다. 동시 청년의 혼물은 칠흑같이 검은 뱀이었습니다. 장내는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철룡의 화염 늑대 역시 7등급 혈통의 혼수였기에 인봉의 청렬응에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올리어의 채찍형 기혼물과 동시 청년의 검은 뱀 혼물 또한 모두 범상치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운이란이 이를 보고 푸른 홀력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혼물까지 소환하려던 찰나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손을 뻗어 그녀를 말렸습니다. 이란, 당신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피라미드 정도는 내가 해결할게. 그 말은 인봉 일행 4명을 즉각 격분시켰습니다. 인봉이 분노를 터뜨리며 바람을 투른 발톱으로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동철형도 음침한 눈빛으로 화염 늑대를 부려 포효와 함께 화랑권을 내질렀습니다. 올리의 채찍이 허공을 갈랐고 동시 청년의 검은 뱀도 빠르게 덮쳐왔습니다. 4갈래의 공격이 거의 동시에 당신의 정면을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천천히 주먹을 쥐었을 뿐입니다. 노란 번개가 손바닥에서부터 번져나가 순식간에 주먹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올려다보며 마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정도는 거기서 나를 잠시 멈춘 당신의 입가엔 옅은 미소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 방이면 충분하다. 마지막 말이 떨어지는 찰나 너여대군도 정면으로 뻗어나갔다. 이 한 번의 충돌은 광장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울려 퍼졌고 번개, 바람, 불꽃, 검은 뱀채찍 5힘이 무대 중앙에서 격돌했다. 휘몰아치는 기운은 무대 근처 사람들을 뒤로 밀어낼 정도였다. 하지만 이 팽팽함은 아주 짧은 순간뿐이었다. 다음 순간 청렬응이 먼저 부서졌고 이어 화염 늑대가 흩어졌다. 장편은 끊어지고 검은 뱀은 사라졌다. 내 헛물이 번개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반격의 기회조차 없었다. 그리고 내 주먹의 여파는 광포한 뒤정과 함께 계속해서 휩쓸고 지나갔다. 쾅쾅 쾅쾅 내 형체가 동시에 뒤로 날아갔고 나란히 무대 밖으로 추락했다. 그 순간 관장은 장작에 휩싸였다. 모두가 멍하니 무대 중앙을 바라보았다. 황색 번개에 둘러싸인 그 형체를 눈동자엔 경악만이 가득했다. 내가 이겼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승리였다. 인봉, 동철용, 울려요. 그리고 동가의 청년 한 명까지 운하성 최고의 천재 넷이 합공했지만 내주먹 한 방에 모두 날아갔다. 잠시 후 함성이 산사태처럼 터져나왔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당연히 인가와 동가 그리고 올림광 일행이었다. 인봉과 동철용 한 명은 인가 제1의 천재 또 한 명은 동가 제1의 천재였다. 거기에 올려요 일행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주먹 한 방에 이 꼴이 되나? 하지만 무대 근처로 달려가 네 사람의 몰골을 확인한 순간 얼굴색이 모두 변해버렸다. 네 사람 모두 온몸이 번개 탔고 에너지 충격이 너무 강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개에 지진 듯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숨이 붙어있는 게 다행일 만큼 목숨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임중사는 분노로 눈이 뒤집혔고 동가 쪽도 분노와 경악에 휩싸였다. 올림광은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하지만 너 이 모든 상황에도 여전히 덤덤한 표정이었다. 그들을 쳐다볼 가치도 없다는 듯
자비 따위는 상관없었다. 인가와는 이미 끝을 볼 사이였고 울려요는 반드시 단죄할 상대였다. 동철형과 그 일행은 스스로 줄을 섰으니 내 눈엔 그저 적일 뿐이었다. 적에게 사정을 봐줄 필요가 있겠나? 바로 그때 임충산이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이 어린 놈 죽여버리겠다. 분노 섞인 의침과 함께 그의 몸에서 청색 혼력이 폭발했다. 머리 위로 인봉의 청렬음보다 2배는 큰 호령이 나타났다. 그는 이제 규칙 따위 안중에도 없었고 상종 사자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 오남을 죽이는 것뿐이었다. 안색이 급변하며 즉시 무대로 뛰어들려 했다. 누가귀에 흑발 중년 3명도 동시에 멈추라고 호통쳤다. 하지만 임충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날려 분도를 품고 무대를 들이닥쳤다. 두 손을 내 발톱처럼 세워 내 목을 노리고 달려들었다. 무대 안에 안색이 급변하며 조심하라고 외쳤다. 너의 눈빛도 가라앉았다. 격분한 임충산을 마주하고도 너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체내의 번개를 끌어올려 혼력으로 정면 대결을 펼쳤다. 영광 폭발, 뇌관과 뇌 발톱이 부딪혔다. 번개와 바람이 다시 무대에서 터졌다. 이번에 여파가 더 컸고 무대에 남은 소년 3명은 무슨 일인지 반응도 하기 전에 충격으로 기울이 뒤엉켜 밖으로 튕겨나갔다. 운이라는 내 뒤에 있었기에 내가 대부분의 충격을 막아주어 큰 부상을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문 앞에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충돌 이후 밀려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임중산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물러나 무대 끝에 가서야 겨우 멈춰섰다. 그의 얼굴엔 불신이 가득했다. 반면 너는 몸이 살짝 흔들렸을 뿐 다시 중심을 잡고 섰다. 이 광경은 다시 현장을 얼어붙게 했다. 상대는 바로 임중산이다. 임가의 대장모이자 어홍경의 강자였다. 그럼 그와 정면으로 맞붙어 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세에서 압도했다. 우남조차 달려오다 멈춰섰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조차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이 정도로 강해졌을 줄은 모두가 경악하고 있을 때 무각 위에서 더욱 무시무시한 기운이 엉들렀다. 무엄하구나. 중년이 분노했다. 차가운 외침 속에서 손을 뻗자 혼력이 번개처럼 내리쳤다. 왜? 임종사는 피할 수도 없이 그대로 직격당했다. 그는 타격을 입고 날아가 권장가의 석벽에 세게 부딪혔다. 그리고 그대로 기절했다. 이 순간 권장은 고요해졌다. 모두가 분명히 느꼈기 때문이다. 어홍경을 압도하는 무서운 위압감을 재홍경이었다. 온화해 보이던 흑발 중년이 진정한 재홍경의 강자였던 것이다. 너조차 숨을 들이켜게 되었다. 이 기운 앞에서 체내 혼력의 흐름이 순간 멎었기 때문이다. 성체로 각성한 이후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압박이었다. 흑발 중년은 냉정하게 권장을 흘어부었고 시선은 임가의 일행에 멈췄다. 공공연히 나서서 우리 종론의 선발을 망치다니 용서받지 못할 죄다. 오늘부터 임가와 관련된 자는 우리의 운천중 선발에 참여할 수 없다. 우리의 운천중은 앞으로 절대 임가와 관련된 자를 제자로 받지 않겠다. 이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다. 임가 사람들은 사색이 되었다. 이것은 가문 전체의 앞길을 끄는 것이자 상종을 통한 재기 기회를 빼는 것이었다. 분노하던 동가 사람들조차 지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어떠한 말도 감히 내뱉지 못했다. 재홍경 강자의 말 한마디면 가문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었다. 할 말을 마친 중년의 시선이 다시 내게 머물렀다. 다만 이번에는 차가움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감출 수 없는 열망이 비쳤다. 그 눈빛은 마치 보물을 보는 듯했다. 뚫어지게 쳐다보니 너도 좀 무안해져서 몸을 슬쩍 움츠렸다. 잠시 후 중년이 큰 소리로 축하를 전했다. 이번 선발 통과를 축하한다. 그가 손을 휘두르자 5개의 정교한 목태가 우내랑과 다른 세 소녀 앞에 내려앉았다. 그 셋은 아까 여파로 떨어졌기에 탈락이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목패를 받게 되자 처음에 멍하니 있다가 이내 깊어서 어쩔 줄 몰랐다. 온천종은 임중산의 습격으로 발생한 사고 때문에 결과를 바꾸지 않았다. 임봉넷이 내게 날아갔을 때 남은 5명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이다. 세 소녀는 기분이 묘했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이 목패를 받은 것이 스스로의 실력 덕분이 아님을, 내가 임봉 일행을 쓸어버렸기 때문임을. 그렇기에 그들이 너를 바라볼 때 눈빛엔 고마움이 서려 있었다. 권장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부러운 눈으로 너희를 보았다.
이 순간부터 너희는 운하성의 작은 가문 출신이 아닌 일개 세력의 청년이 아닌 진정한 운천중의 제자가 되었다. 상종 임무는 큰 문턱을 넘은 것이다. 지위나 수련 자원 모든 면에서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어홍경은 이제 멀지 않았고 미래에 더 높은 경지에 올라 중령 같은 재홍경 강자가 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